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오후 5시 5시 반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될까? 저도 이제 영상을 뭐 계속 올리게 될까 했는데 또 며칠 계속 올리게 됩니다. 마음이 또 그렇게 흐르네요. 가능하면 올리는 쪽으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무튼 그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뭐 내용을 좀 이어보자면 제가 이제 작년에 정치 얘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저희 막내 동생 녀석이 저희 집은 정치에 그렇게 관심도 없었고 했기 때문에 정치 얘기는 거의 가족끼리는 잘 안 했어요. 뭐 가족끼리뿐만 아니라 뭐 어디 가서도 정치에 관심도 없고 잘 모르니까, 늘 말씀드렸지만 잘 모르니까 뭐 얘기할 얘기도 없고 뭐 관심도 별로 없고. 근데 우리나라 국민 중에 그래도 많은 숫자의 국민들이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죠. 늘 말씀드리지만 저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거의 80% 이상이 거의 사기꾼이더라고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인류 사기꾼들이죠. 사기꾼들 중에서는 메이저 리거, 그러니까 이제 개념이 그럴 거 아닙니까? 야구를 하는 사람, 동네에서 야구를 잘한다 그러면은 이제 뭐 동네 리그 같은 데서는 하겠지만은 이제 야구를 특출나게 잘하면은 점점 올라가다가 이제 세계에서 최고의 야구 재능을 가진,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무대가 미국 메이저 리그잖아요. 그러니까 야구 실력으로 난다 긴다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그러면 지금은 세계가 이제 지구촌이라고 그래갖고 다 뭐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야구 선수까지도 이제 실력만 되면은, 실력이 최고에 도달하면 거의 메이저 리그에서 뛰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렇듯이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기꾼들 중에서 아주 최고의 실력을 가진 자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정치판에 모여 있을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최고의 사기꾼 기질을 가진 실력을 가진 사람들은 미국 정치계로 갔을 거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사기꾼 기질을 가진 자들은, 실력을 가진 자들은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에 있다라고 봐야죠. 거의 대부분 국회의원들인데, 이제 국회의원들 말고도 정치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많겠죠, 사기꾼들이. 저는 그러니까 사기꾼들의 숫자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제가 봤을 적엔 이제 사기꾼, 정치판에 사기꾼들의 숫자가, 그러니까 비중이, 예를 들어서 100%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간 세상은 자연계도 마찬가지지만, 인간 세상에서 100% 전부 사기꾼으로 채워진다, 그건 그럴 수는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제가 보기에 이제 작년부터 쭉 보니까, 정치 돌아가는 걸 보니까, 정치판 늘 말씀드리지만 유튜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게으르기 때문에 책은 안 봐요. 신문도 잘 안 보고. 너무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책이나 신문을 대체하는 게 이제 유튜브가 있으니까 훨씬 효율적이고, 대신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를 보려면은 여러 각도, 그러니까 저쪽 좌파들이 만드는 컨텐츠도 어느 정도는 봐야 돼요. 그래야 객관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으니까. 혹은 제가 보는 이제 유튜버들 중에서는
그 좌파 유튜브 채널이 많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유튜버들이 좌파들에게 속아 있는, 이제 그 정치인들한테 속아 있는 유튜버들이 꽤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속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유튜브에서 떠들고 있는 거죠. 예. 아무튼 뭐 제가 보기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리려던 게 뭐냐면 100%가 될 수는 없어요. 인간 세상은 제가 알기로는. 예. 그거는 뭐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정치인들 중에서는 정말 올바로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제가 보기에는 올바른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기꾼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정치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예,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문제는 그 비율이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 80% 이상이 정치인들 중에, 그러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국민의힘이든 뭐를 막론하고, 통틀어서 지금 정치인들 중에 지금 사기꾼의 비율이 한 80%에 육박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여러 가지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한 1년 동안 보다 보니까 대충 그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짐작이 됩니다. 이 머리 좋은 웃구는. 예. 그럼 이제 80%가량이 사기꾼들인데, 이놈들이. 진짜 어이가 없죠, 저도. 예.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벌써 한 50년 됐겠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사기꾼 정치인들의 비율이 얼마나 됐을까? 그때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적었을 것 같아요. 비율이. 그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100% 진짜 정치인, 사기꾼이 아닌, 정말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 순수한 사람들, 진정한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이 100%가 될 수가 없어요. 똑같이. 인간 세상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이 현실 세계는. 여기가 이상사회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가 이상사회라면 100% 정치인이어야죠. 진정한 정치인, 사기꾼이 아닌, 진짜 자기가 정치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서, 하고자 하는 게 있어서 정치인으로서 목적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 비록 그것이 틀렸더라도 자기는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남을 속이려는 게 아니라, 자기 이득을 취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정치적인 어떤 자기는 그 주관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정치인이 되는 사람들이 100% 그런 사회는 이제 이상 사회에 가깝다고 봐요. 지금 이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100% 사기꾼이 100% 가득 차기도 제가 보기엔 불가능해요. 그거는. 예. 현실 세계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상당한 지능을 요하는 그런 얘기죠. 예. 잘난치 않은 웃군입니다. 자뻑이 심하죠. 예. 아무튼 그런 건데, 그러면 80% 정도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리려던 게, 우리나라에서 정치인들이 박정희 정권 때는 많이 이게 속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도, 그때까지 어떻게 보면 전두환 대통령, 그 무렵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 정치인들 중에서 사기꾼들의 숫자가 가장 적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럼 제가 짐작해보고, 근데 그거는 뭐 어떻게 뭐 저로서는 뭐 조사도 안 하고 하니까 그냥 짐작만 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가 좋으니까 대충 맞습니다. 그래도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잘난치 않은 웃군입니다. 머리가 뭐 앵간히 좋아요 말이죠. 그러니까 대충 맞아요. 짐작만 해봐도. 근데 그냥 무대뽀로 짐작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받아들인 그 정보를 분석하는 거죠.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 보면은 그때는 그러면 대략 한
거꾸로 돼 있지 않았을까 이런 짐작을 해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의 비율이 한 20%. 진짜 그 좀 정상적인 정말 제대로 된 정치인들이 나머지 한 80%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거는 자신은 없어요. 하여튼 그런 이제 재미난 짐작을 해보는데 어찌됐건 지금 현재는 이제 그랬겠죠. 전두환 대통령 때 이제 그런 어떤 사기꾼 기질을 가진 그때는 이게 군부 독재다 보니까 어찌됐건 그 막 사회에서 좀 불량스러운 사람들을 전부 다 그냥 막 잡아다가 삼청교육대 보내고 그랬을 때니까 정치인 중에서도 제대로 되지 않은 정치인들은 그냥 어떻게든 막 사기꾼 같은 사람들은 그냥 막 강제로 막 그냥 끌어내고 했을 테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정치인들 중에서 사기꾼들의 비율이 굉장히 작았을 거다 이제 이런 짐작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을 지나면서 이제 점점 좌파들은 대부분 사기꾼들이에요. 근데 그러면 좌파들 중에 정직한 진짜 순수한 좌파가 있습니다. 그것도 드물지만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세상을 이해할 때. 제가 이제 세상 사는 이야기인데. 또 얘기가 옆길로 새긴 하지만 제가 이제 작년 정치판을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머리 좋은 웃군이 느끼기에 뭘 느꼈냐면 이 기업이라는 거, 이 자본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좌파들이 문제가 되는 걸 기업을 또 어떻게 보면 약간 과하게 표현하면 악마화하잖아요. 이제 기업이라는 게 그 좌파들이 보기에는 인민들이 평등해야 되는데 기업이라는 게 이제 기업가라는 사람들이 자기들만 부를 독점하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악마화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기업이 없으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이나 이런 기업들이 없으면은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그리고 이제 기업이라는 게 어떤 제가 이제 무식해서 그 용어가 좀 한계가 있는데 어찌됐건 제가 무식한 입장에서 이렇게 쉬운 말로 이렇게 해보면 쉬운 말밖에 모르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기업이라는 거는 기업이 이제 사회에 공헌하는 게 있고 또 기업가가 사회에 공헌하는 측면이 생기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현실을 60년 살아보니까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업가 중에 대부분은 그래도 많은 숫자의 기업가는 훌륭한 분들입니다. 마인드 자체가. 그분들이 꼭 부지런하고 그래서만이 아니라 그분들은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대부분 훌륭한 기업가들은. 어찌됐건 자기들이 돈을 번 거를 사회에 환원한다 그러죠. 그게 나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사회가 빈곤한 사람들도 혜택을 입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제가 현실을 살아보니까 그 기업가들 중에 악덕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현실 세계는 늘 그렇게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량한 기업가, 훌륭한 기업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악덕한 기업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좌파들은 그게 마치 전부인 양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가들은 전부 옳다 아닙니다. 기업가들 중에 악덕한 자들이 있어요. 아주 사기쳐갖고 기업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기업가도 아니면서 그런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 이겁니다. 드물지만. 근데 이 좌파들은 그게 마치 기업가의 전반적인 이미지인 양 선전을 하는 거죠. 기업가들은 나쁘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웃구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영상에서 다뤄지지 않는 얘기들. 그래서 이제 기업가들 중에 나쁜 사람이 실제로 있다. 그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럼 정치판에도, 예를 들어서 전두환, 노태우 시절만 해도 박정희로부터 정치인들 중에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부패되어 가는 거죠, 이제 점점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은 80%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 머리 좋은 웃군이 보기에는 어떤 예상을 하게 되냐면 정치판은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기꾼이 점점 늘어났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뭐 20%에서 출발했는지 30%에서 출발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00% 완벽하게 깨끗한 정치판은 없어요. 현실 세상에는 너무 쉬운 얘기죠, 그거는. 그런데 그럼 20%나 30% 정도 비율로 그 사기꾼들이 정치판에 끼어 있었을 텐데 그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그 정말 선량한 정말 그 정직하고 정말 훌륭한 정치인들을 자꾸 밀어내고 배척하고 이러면서 그 세력이 커지면서 그 비율이 점점 늘어나 가지고 지금은 얼마냐? 80%에 육박한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머리 좋은 웃군이 판단하기에는 그건 정확하게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제 짐작에는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러면은 그게 90%, 99% 이렇게 자꾸 부패되어 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렇게 세상은 돌아가지 않더라. 그러면 이게 20%까지 떨어졌던 게 쭉쭉쭉쭉 30%, 40%, 60% 올라가다가 지금 70, 80% 어디가 정점일 거냐는 거죠. 100%까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현실 세계는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가.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80%까지 왔는데 그럼 이제 이게 80% 정도까지 왔으면 거의 포화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더 이상은 늘어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살아본 이 현실 세계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 시점에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저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 사기꾼들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또라이예요, 또라이. 예. 저 정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생을 살면서 그런 걸 저도 많이 겪었는데, 저도 또라이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들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었을 것 같냐면, 제가 느낄 적에 저들 입장이 돼 보면 그래요. 저들이라는 것은 그 정치인들 중에 사기꾼들, 쉽게 해서 이준석이니 이게 정도 차이가 있어요. 사기꾼 기질이 아주 강한 사람도 있고, 좀 사기성이 약간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이준석이 같은 놈은 아주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 이제 보니까 여러 가지 종합해 보니까 아유 사기꾼 기질이 아주 심한 놈이에요. 이놈은 여러 가지 더 심한 사람들도 있죠. 예, 하지만 이준석이도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 느끼기엔 그래요. 이제 계속 알면 알수록. 근데 뭐 이준석 같은 놈들 별의별 놈도 다 있잖아요. 그 사기꾼 같은 놈들 그 한동훈이도 그렇고. 예, 전 민주당 쪽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냥 80%라고 양쪽을 다 틀어서 정치판을 다 털어서 그러니 거의 다 이제 사기꾼이죠. 그런데 그들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였겠느냐?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야, 너도 어디서 나타났는지 한가닥하네. 대통령까지 지지 많이 받는다. 너 능력 있어. 이리 와. 우리도 다 같이 해먹자. 너 한 자리 또 대통령까지 했으니까 우리가 전체가 하나인데 너도 여기서 쉽게 편하게 먹고 살자. 이렇게 제안을 많이 했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야, 너도 그 대통령 5년 꼭 마치고 뭐 할 거야. 이렇게 해갖고 적당히 해가지고 그냥 다 잘 먹고 잘 살자 우리. 국민들은 그냥 비유만 살살 맞추면 돼. 그냥 국민이 상전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돼. 그렇게 거짓말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 무식한 사람들은 다 우리 뜻대로 돼. 우리가 그냥 그 위에서 군림하게 돼 있어. 그냥 다. 그렇게 당연히 얘기를 했겠죠. 지들 마인드가 그러니까. 지들은 그렇게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을 했겠어요? 아니야, 싫어. 나는 그렇게 안 해. 니들도 그렇게 하지 마. 내가 고칠 거야. 이랬을 거예요. 그렇게는 난 안 놔둘 거야. 이렇게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그럼 쟤네들 입장에서는 이건 뭐야?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세상 제가 살아보니까 세상이라는 곳이, 이 현실 세상이라는 곳이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거 바보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또라이잖아 이놈. 아니 잘 먹고 잘 살자는데 뭐 쥐가 뭐 잘났다고 다 뒤집어 엎겠다고 이모에. 그 되겠니? 네가 너 혼자? 아무리 네가 대통령이지만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들끼리 다 짜옹이 돼 있는데 권력을 다 뭐 언론이고 뭐고 그냥 지들이 거의 다 장악을 하고 100% 장악은 있을 수 없어요. 공산사회 저희 공산당 무력으로 완전히 꽉 찍어 누르지 않는 이상 100% 장악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무력으로 완전히 찍어 누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자유국가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공산주의처럼 완전히 뭐 힘으로 완전히 찍어서 누르지 않는 이상 100%는 될 수가 없거든요. 지들이. 그러니까 이제 중간중간 정직하고 그 훌륭한 사람들이 껴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지금. 그게 20%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비율이. 그 비중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사기꾼들도 100% 제거될 수는 없는 거고. 세상 사는, 인간 사는, 인간 세상은. 그런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해 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높아져가지고 80%까지 갔다 제가 보기에. 그럼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때부터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겠죠. 옛말에 달도 차면 기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서 하늘이 하는 일이 항상 생기는 게 윤석열 같은 사람을 내는 거예요. 그것도 참 미안하게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 저들 말대로 저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들 생각에 야 우리가 다 장악하고 있는데 선관위까지 다 장악하고 있는데 네 혼자 뭐 할 거야. 이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 하늘이 도왔는지 그 부정선거까지 했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부정선거 거의 다 확실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저는 거의 확신을 해요. 저 같은 사람들 많죠 지금. 예. 근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부정선거까지 들어갔는데도 그 0.8%로 이상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양반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직한 사람들, 그러니까 훌륭한 그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사기꾼들도 있지만, 근데 이 양반이 그런 기질을 갖고 있었는데 대통령까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계엄까지 해버렸죠. 근데 계엄이 저들 입장에서는 지금 계엄을 했기 때문에 뭐 탄핵을 시켜갖고 우리가 정권을 잡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들이 제가 보기에는 저 사람들도 어느 정도 느낄 거예요. 이거 좀 뭔가 잘못됐다. 일단 계엄을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깨어났다 그러죠. 요즘 표현으로. 예. 계몽이 됐어요. 저도 그렇지만 저는 젊은이가 아니지만 나이 먹은 사람 중에서는 윤석열 계엄 때문에 깨어난 사람들, 계몽된 사람들이 좀 드물어요. 많지 않아요. 늘 말씀드렸지만 머리가 나쁘다기보다는 그 MBC나 그 KBS나 뭐 MBN이나 이런 이제 중앙 방송 그런 뉴스 그런 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쟤네들이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세대는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 맨날 텔레비만 보던 사람들인데. 근데 젊은 사람들은 똑똑하고, 그러니까 유튜브 보고 중앙방송 금방 알죠. 이거 뭐야? 얘네들 이상하게 방송하네. 근데 이 나이 든 사람들은 그걸 금방 못 느껴요. 왜?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MBC에서 거짓말 할 리가 없거든. 우리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요. 나이 먹은 사람들. 젊은이들이 보기에는 이거 이상한데? 방송이 이거 완전 이상하게 하네. 뉴스를. 예,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도 방송 안 하고 금방 느끼죠. 나이 먹은 사람 중에서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금방 느끼죠. 예, 그러니까 오죽하면 젊은이들이 그런 말을 만들어냈겠습니까? 좌파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표현을 만들어냈죠. 그런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머리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이게 80%까지 가다 보니까 포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 무슨 또 이게 폭발을 하든가 뭐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변화가 생긴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이 그 훌륭한 마인드를 가진 진정한 정치 그 국민 애국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니까 참 드라마틱하게 된 거 아닙니까? 저쪽에 지금
돌이켜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선관위까지 다 장악돼 있는데 선관위가 완전히 장악돼 있고 뭐 저 민주당 그 저 국회의원들 그 선관위에서 그 부정선거로 당선시킨 그 국회의원들 숫자만 해도 50명이 넘을 텐데 민주당에 예. 국민의힘에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정치판에서 대선같이 등장해가지고 당선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했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한 게 누구겠습니까? 하늘이죠, 하늘. 80%까지 가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하늘이 하는 일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차원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이제 지금까지 온 거죠. 근데 이제 저 사람들이 지금 아마 느낄 거예요. 조금씩은 이제 이거 뭐 좀 잘못돼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계엄령을 통해서 그 지들 뜻대로 어찌됐건 탄핵을 시켜서 감옥에 가두었지만 저 사람들 입장이 돼 보면 저 사기꾼들 입장이 돼 보면 지들끼리 막 서로 뭉쳐가지고 뜯어먹고 서로 그러고 있는데 국민들 거 다 뜯어먹고 있는데 지금 잘 속여먹고 있는데 국민들 잘 속여먹고 있죠. 국민들 앞에서는 늘 국민이 최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얼마 전에 제 목숨은 온전히 국민 손에 있습니다. 예, 이런 걸 잘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만 하면 국민들이 우리는 얼마든지 국민들을 개돼지로 그러니까 무식하다는 거예요. 개돼지 취급한다는 거는 국민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기를 쳐도 그거에 다 당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은 저쪽 그 정치인들 생각은 그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뻔합니다. 입장 바꿔보면. 그러니까 그냥 연기만 잘하면 된다 이거예요. 나 국민이 최고입니다. 예, 국민 손에 제 목숨도 달려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걸 잘 알고 있다는. 그렇게만 하면 국민들은 결국은 표는 자기들이 가져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80%에 이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벌어진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분이 나타났고 계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깨어났고 또 저 같은 사람도 생겨났고 이제 저는 젊은이가 아니지만 뭐 정치에 관심 없다가 저 같은 사람이 나타난 거죠. 저는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금방 알았죠. 관심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계엄이 되고 동생이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내가 갑자기 흥미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유튜브라는 게 있는 거예요. 흥미가 생겼는데 유튜브가 없었으면 저는 또 신문 찾아봐야 되고 뭐 책 찾아봐야 되고 그거 귀찮았을 텐데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는데 유튜브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흥미가 생긴 데다가 그거를 뭐 1년 내내 보다 보니까 이제 뭐 금방 파악이 됐죠. 이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정치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알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금방 알아요. 저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 사기꾼 같은 놈이고 금방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 개 그 영상 보다 보면은 이 사람이 여기도 나타나고 저기도 뭐 정치할 때 뭐 자기 맨날 그 시장에 가가지고 시민들이랑 뭐 어려운 사람들이랑 뭐 같이 밥 먹고 그 쇼를 잘하죠 얘네들이. 사기꾼들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밖에 몰랐었는데 그 이면에 있는 다른 영상들 다 보게 되면은 이놈 사기꾼이구나 금방 알게 되는 거죠 지금은. 아무튼 뭐 이제 그렇게 됐는데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그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정치판이라는 곳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80%에 육박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사기꾼들의 비율이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자연스럽게 다시 그 사기꾼들은 자꾸 속아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왜 그렇게 되냐면 제가 보기에는 국민이 자꾸 알게 됐거든요. 아직까지 속아 있는 국민도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 사람들도 알게 돼요. 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깨워낸 젊은이들 중에 똑똑한 젊은이들이 사실은 거의 똑똑한 젊은이들이 깨어났어요. 먼저. 그건 뭘 의미합니까? 이제 똑똑한 젊은이들이 똑똑하다는 게 뭐예요? 자기들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능력이 좋다는 거예요. 똑똑하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깨어난 이 똑똑한 젊은이들이 의지를 가졌어요. 이거 정치판 이건 안 되겠다.
이거 정화시켜야겠다. 이 사기꾼들 솎아내야겠다라는 의지를 가진 겁니다. 우리 국민이. 우리 국민 중에 똑똑한 젊은이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저는 젊은이는 아니에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렇게 상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 똑똑한 사람들의 의지가 관철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판은 자꾸 이제 사기꾼들은 속가질 것이다. 이제 뽑혀 나가는 거예요. 저도 미력 하나마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개념들을 국민들한테 알려야겠다. 이 사기꾼들이 어떤 수법으로 사기를 치는지, 어떤 마인드로 사기를 치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를 알게 되면 잘 안 속겠죠, 당연히. 예. 감사합니다.